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는 시그널이 무엇이고 그 시그널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시그널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그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시그널은 시그널 핸들러라는 것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시그널 핸들러가 시그널을 처리하게 되고요. 이 시그널 핸들러가 무엇인가 정의를 해보면 특정 시그널을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함수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만약에 시그널이 1번이 들어오면 1번을 처리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함수를 우리는 시그널 핸들러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시그널 핸들러는 디폴트 핸들러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 디폴트 핸들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함수로 이 디폴트 핸들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대체할 수 없는 핸들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시그킬. 자,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시키는 시그널인데 이 녀석은 이 메시지가 들어오면 무조건 그 프로세스가 종료돼야겠죠. 무조건 얘는 종료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어드민 또는 커널에서 관리하는 녀석.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의 어드민, 관리자는 어떤 경우에라도 사용자가 만든 프로세스를 죽일 수 있어야겠죠. 불법적인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그 킬은 우리가 대체할 수 없고요. 또한 시그 스톱도 이 어드민, 시스템 관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그널이어서 우리가 이 시그널 핸들러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핸들러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는가? 시그널 핸들러를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 콜을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시그널에 대한 시그널 핸들러를 등록하는 시스템 콜은 시그널입니다. 직관적이죠. 시그널이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인자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인자는 우선 어떤 시그널을 처리할지 그 번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그널 번호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시그 핸들러 언더바라는 데이터 타입의 핸들러가 들어가네요. 자, 이 녀석을 봤더니 이 녀석입니다. 자, 이 녀석은 무엇인가 하면은 펑션 포인터네요. 보니까 펑션 포인터인데 인자가 인티저를 하나를 받는 펑션의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핸들러의 모습은 void 해서 어떤 펑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nt에서 변수를 하나 받는 이런 함수를 우리가 핸들러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디폴트 핸들러 우리가 만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장된 함수들도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가 sig ign 이그노겠죠. sig 이그노를 여기다 적어주게 되면은 이 녀석은 시그널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 해당 시그널을 무시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sig dfl입니다. 디폴트의 약자겠죠. 즉 시스템의 디폴트 핸들러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만약에 sig dfl을 적여주게 되면은 여기 적은 번호는 디폴트 핸들러로 처리하겠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sig ignore 를 적어주면 여기 등록된 번호는 우리가 무시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리턴 값은 우리가 등록을 하게 되면은 기존 거를 어딘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기존의 시그널 핸들러를 그 시그널 핸들러의 펑션 포인터를 리턴해 주게 되고요. 혹시라도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sig error라는 그 펑션 포인터, 함수 펑션 포인터를 반환해 주게 됩니다. 즉 에러, 이게 반환값이 이건지 확인을 하면 우리 핸들러가 잘 등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반환값이 이게 아니면 되는 거죠. 자,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시그널 메시지를 출력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출력하는 함수들, 시스템 콜들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프린트의 약자겠죠. p 시그널 하면은 이 어떤 시그널에 대한 설명이 출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번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메시지, 그 시그널에 대한 메시지를 출력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걸 출력할지를 적어주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라인 x 또는 펑션 a에서 발생했다라고 알고 싶으면은 이걸 여기다 적어주면은
이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 이 펑션 A가 출력이 되고 여기에 그 메시지, 시그널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는 저희 스탠다드 C 펑션으로 str 시그널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 녀석은 여기다 시그널 번호를 넣어주면 그 번호를 설명하는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녀석입니다.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C 함수는 str, 스트링의 약자겠죠? str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고 할 수도 있지만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익스턴으로 글로벌 베리어블을 직접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글로벌 베리어블이 sys 언더바 시그 리스트입니다. 시그널의 리스트겠죠. 자, 이게 캐릭터의 배열이니까 여기다가 시그널 번호를 넣어주게 되면 그 문자를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컨스트니까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없고 읽어올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인지 그 메시지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봐야겠죠. 자, 퀵랩이니까 영상 잠깐 멈추고 한번 해보고 오셔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핸들러가 하나 필요하겠죠. 자, 시그 인트 핸들러 하나 만들 거고, 자, 우리가 시그널 핸들러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형태는 반환값이었고 인자가 인티저라는 녀석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안에서 무엇을 하냐 봤더니 나는 시그 인트라는 시그널을 잡았어 라는 메시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p 시그널 시스템 콜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received 시그널이라는 거 붙이겠다라는 거고요. 자, 메인에 가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등록을 해줘야겠죠. 시그널 핸들러 등록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 콜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널을 처리할 거냐 했더니 시그 인트 시그널을 처리할 거고요. 네, 이 시그 인트라는 시그널은 우리가 컨트롤 C를 누르면 발생하는 시그널이 시그 인트입니다.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시그널이 이 시그 인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이거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이 핸들러를 호출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등록에 성공하면은 그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시그널 핸들러가 반영이 될 거고, 등록에 실패하면 에러가 나온다고 했죠. 시그 에러가 나오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리턴 값이 시그 에러면은 등록이 잘 안 됐어 라고 출력을 해주고 종료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푸즈하고 e라고 적어주시면은 자, 2초 동안 시그널을 wait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실행이 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은 자, 이 녀석이 잡혔다라고 하고 그 received 시그널이 interrupt다라고 출력을 해주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직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해보면 이제 무한루프를 돌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시그 init라는 시그널이 발생을 했고, 자, 이 received 시그널이 무엇인지 이게 interrupt다라는 거를 출력을 해주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무한루프를 돌고 있으니까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컨트롤 C를 누르면 또 출력이 되고, 컨트롤 C를 누를 때마다 종료, 우리가 원래 컨트롤 C를 누르면 중단시키기 위해 사용했는데 중단이 안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시그널 핸들러 교체함으로써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중단시키고 싶으시면 컨트롤 G를 누르면은 이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들어가게 되고요. PS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정보가 보이죠. 시그널 핸들러 아웃이라는 우리가 실행시킨 정보가 보이고 직접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시그 킬이 -9였죠. 해서 몇 번을 죽일 거냐? 52번이죠. 저 같은 경우 52번을 해서 죽이면은 이 녀석이 실제로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무한루프를 돌면서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저희 시그 인트 컨트롤 C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계속 죽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뭐 일종의 좀비 같은 녀석이 생성이 된 거였죠. 자, 그래서 그 죽이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았고요.
네, 다음으로 저희 시그널의 상속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데 그 녀석이 자식 프로세스인 경우죠. 부모 프로세스가 새로운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법이고, 자, 이 경우는 자식이니까 이 자식은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방식을 상속받습니다. 즉, 이제 부모가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시그널을 처리했는지를 자식도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펜딩 시그널은 상속받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있고 이 부모가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시그널이 부모한테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시그널을 자식한테 그대로 또 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 펜딩 시그널은 부모한테만 가고 자식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어떤 A라는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하는 행동, 이 행위 자체는 자식이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EXEC 패밀리 같은 경우는 현재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돌리는 거였죠. 기존의 프로세스를 가진 메모리 영역에 새로운 프로세스를 덮어 씌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돌아가는 프로그램 자체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 녀석의 PID는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그널 핸들러는 이 시그널 핸들러 자체는 상속받지 않겠죠. 새로운 프로그램이니까. 자, 그래서 상속받지 않게 되고요. 하지만 이 어떤 PID에게 전달된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PID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녀석의 목적치는 유지가 됩니다. 즉, 펜딩 시그널은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속 관계들 잘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자, 그 관계는 이렇게 표로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시그널 핸들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 핸들러를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시그널 핸들러가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펜딩 시그널이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시그널 처리하는 걸 배워봤으니까 이제 시그널을 보내도 봐야겠죠. 즉, 시그널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